2장 선형변환의 기하학적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자, 2절에서는 선형변환이 주는 기하적 의미를 복습한 후에 이 컴퓨터 그래픽 이나 이제 수치적 알고리즘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영역에서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게 선형변환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등을 설명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컴퓨터 그래픽은 영상이 단계적으로 이 변화되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 변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대한 답을 선형변환이 주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도형이 이제 여기 있던 도형을 30도 회전시켜서 이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30도만큼 보냈다고 할 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뭐 ACDC라든지 해서 이렇게 화면을 반전시키기도 하고 90도 로테이트 시키기도 하고 하는 거 봤죠? 그런 게 같은 식으로, 그런데 그런 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겠냐? 원래 있던 그 이미지에다가, 그 이미지 벡터들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해서 그 이미지들을 다시 뿌리라는 소리인지, 그게 그런 것들의 행렬들이 어떻게 인보브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위의 회전은 R2에서 R2로의 변환이에요. 이 변환을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가만히 봅시다. X, Y라는 벡터가, 여기 이제 하나의 벡터, 여기 이 벡터가 있다면 30도 회전됐을 때 이 벡터는 여기 와 있을 텐데, 요거는 도대체 요 벡터는 이 벡터로 옮겨진다고 하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XY가 있었다 그러면 이 XY가 이제 XY를 30도, 이렇게 6분의 8, 30도만큼 회전된 변환점은 X', XY를 30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옮겨진 회전 변환에서 나온 점은 X', Y'이라고 합시다. X', Y'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시되시죠? 되죠? 30도만큼 하면. 그렇죠? 30도만큼 되면 이렇게 표현되죠. 요걸 이제 다시 표현하면, 극좌표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제 이게 극좌표 표현이고, 직교좌표에서는 이렇죠. 근데 편한 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회전 변환에서는 이제 그 회전 세타가 인보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극좌표를 쓰는 게 직교좌표보다 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를 보여주기도 하지요. 어쨌든 X, Y를 X', Y'을 보내주는 거예요. 30도만큼 회전시킨 경우. 요거를 선형변화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X, Y를 세타만큼 옮겨준다. 이 경우에 이제 30도만큼 옮겨준 거죠. 그러면 X', Y'이 이렇게 표시될 수 있죠. 이러면 이건 행렬 표현이니까 행렬 표현은 선형변환이에요. 행렬 변환은 선형변환이에요. 자, 표준 행렬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요것을 R의 6분의 파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바꾼 요 세타를 요 경우는 픽스된 거니까 30도라고 씁시다. 자, 일반적으로 세타만큼의 회전은 선형변환 T of X 이퀄 R 세타 X임을 알 수 있고, 또 선형변환이므로 R의 두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즉 T 세타 of X 플러스 Y는 T 세타 of X 플러스 T 세타 of Y이고, 이런 거죠. 이거 왜 그렇죠? 이거를 이쪽을 이용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극좌표를 이용하면 더 극명하게 볼 수 있죠. 여기 세타 1, 세타 2 둘로 하는 건 플러스면 바로 그냥 덧셈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건 요 세타 1, 세타에 대해서 두 개 해가지고 곱해주면 이게 삼각함수의 덧셈 법칙에 의해서 금방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쨌든 세타만큼 회전 변환하는 그런 선형 변환이 행렬 변환인 걸 확인했고, 행렬 변환에 대응하는 그런 행렬 표현도, 표준 행렬도 찾았죠. 자, 또 회전 변환, 일반적으로 뭐 이 XY 점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세타만큼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어쨌든 XY는 어떤 행렬 A, B, C, D를 곱하면 이 행렬 표현이 이제 2차일 경우에 어떨지 모르니까 이걸 A, B, C, D라고 놓으면 X'은 AX 플러스 BY, Y'은 CX 플러스 DY 이렇게 표시됩니다.
되겠죠. 이게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R2에서 R2로의 이 변환을 행렬 표현으로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표준 행렬은 A, B, C, D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행렬 표현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즉 OP라는 벡터는 OQ라는 벡터로 표시되어 표현되는 것이죠. OP라는 벡터가 OQ라는 벡터로 옮겨지는 거예요. 행렬 변환에 의해서. 자, 그 중에 전형적인 예를 몇 개 봅시다. 회전, 대칭 행렬, 회전 변환, 대칭 변환, 뭐 정사형 뭐 등등 해봅시다. 벡터 행렬이 이렇게 그다음에 회전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은 이렇게 된다는 걸 금방 위에서 봤죠? 또 정사형은 어떻게 돼요? R2에서 그러니까 X, Y를 Y가 다 0으로 보내주고 그냥 X 한 축으로 보낸 다음에 X만 남고 Y는 다 없어지는 셈이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대응하는 행렬은 이런 행렬이 되겠죠? 정사형. X축으로의 정사형이 되는 것이죠. 2차원에서. 또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어떻게 돼요? 대칭이동. 이제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X축에 대한 대칭이동. 이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이에요. 요점이 어떻게 돼요? X 때 Y라고 한다면 이미지는 뭐가 돼요? X는 똑같고 Y가 마이너스 Y가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요것은 여기다가 어떤 행렬을 곱해서 얻을 수 있어요? 이런 행렬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표준 행렬이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최지민 군. 이해되죠? 이해 안 돼? 이해돼요? 그래요. 자, 요런 벡터에다가는 요런 행렬을 곱해주면 이렇게 옮겨지겠죠. 표준 행렬이 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것들을 한번 볼까요? 이 이미지들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 선형 변환들이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이게 아까 본 것이죠? XY라는 벡터에다가 1, 0, 0, 마이너스라는 벡터를 곱해주면 X의 마이너스 Y로 되죠. 표준 행렬이 뭐예요? 이게 되죠? 표준 행렬이. 그 다음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나? 또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되나? XY를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가죠? 그럼 표준 행렬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또 뭐가 있을까? 이건 어떤가? XY를 Y = X라는 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돼요? 표준 행렬이. X는 Y로, Y는 X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렬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치환 행렬. 그럼 X는 Y로 가고 Y는 X로 가는 거죠? 합해주면서 표준 행렬.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그 변환들이 이제 완전히 행렬 문제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겠죠. 특히 R2에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이게 지금 하나의 박스라고 합시다. 이 박스가 각각 여러 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거죠. 이 박스에다가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즉 이 벡터에다가 이 벡터 그 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원점이 어디로 옮겨져요? 4원점으로 옮겨지죠? 이런 거.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되나? X축으로는 반 스퀴즈 되고 Y축은 그대로 있게 되죠? 이거 곱해주면 세 번째 이거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응? X축으로는 2배가 늘어나고 Y축으로는 3배 늘어나게 되죠? 요거는 X축으로 2배 늘어난 거고 이건 X축으로 2분의 1로 줄어든 거고 어떻게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즉 그러면 따라서 이 벡터들이 어떻게 옮겨지는지 알게 되겠죠? 요거 곱해주면 어떻게 돼? 기울어지죠? 이걸 측밀림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각행렬을 곱했을 때는 그 대각행렬 각 변수에 대응하는 축에서 생기는 변화를 쉽게 눈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대각행렬이 아닌 경우에는 서로 X축, Y축이 동시에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런 차이들을 느끼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고 자, 대칭을 옮기는 선형변 표준 행렬 Y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자, Y축에 대해서 옮긴 건 이렇게 XY를 마이너스 XY로 보내니까 어떤 행렬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다음에 Y = X축을 대칭을 이동한다면 어떤 행렬을 곱해줘요? 응? 박지영 양? 박지영 양? 어떤 행렬을 곱해줘요? 01, 10을 곱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에 요건 어떤 의미인가?
요런 표준 행렬을 갖는 선형 변화는 어떤 액션을 주게 돼요? 어떤 액션을 주게 돼요? 얼마만한 앵글로 어떤 각도로 회전하게 돼요? X축과 이르는 각이 세타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칭시키는 변화인 경우 변환 행렬 세타, H세타를 구해보자. 즉, 이 H세타는 T 오브 E1, T 오브 E2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요것도 여기다가 세미콜론 하나 집어봅시다.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건 별로 어려운 점이 없죠. 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이게 이 길이가 여기가 이제 요 길이가 1이면 요게 이제 코사인 2세타고 요게 사인 2세타예요, 길이가. 그렇죠? 그럼 T 오브 E와는 1, 0을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로 옮겨주게 되고 1, 0을 요리로 옮겨주는 거예요. 1, 0을 요리로. 다음 T 오브 E2는 요게 2분의 세타가 파이로 해서 요게 요 길이고 요 E2죠. 요 E2를 어디로 옮겨주냐면 1로 옮겨줬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요 길이가 X축으로 요거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요거는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니까 표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각각 컬럼 벡터로 만들어준 표준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건 없죠? T 오브 E1을 구하고 T 오브 E2를 그냥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컬럼 벡터로 하는 행렬이 바로 표준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R2에서 R2로 가는 요런 X축가 있는 각이 세타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정사형. 원점을 지나는 X축가 있는 각이 원점을 지나는 요런 직선을 중심으로 요 정사형. X를 요 H세타 오브 X로 보내는 요 정사형. 요거에 대응하는 H세타는 뭘까? 요것은 요 표준 행렬 P세타라고 한다면 요게 P세타고 요거 H세타죠. 요 정사형이 되려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요 길이만, 요 벡터만큼을 구한 다음에, 요것은, 요 벡터는, 여기서 요거 벡터는 그거의 2배가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관계예요. P세타 X에서 X를 뺀 건 2분의 1배 H세타 X에서 X를 뺀 거. H세타 X에서 X를 뺀 거 하고, H세타 X를 뺀 건 이거죠? 이런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X에서 P세타 X에서 X를 뺀 건 요거고. 그러니까 길이는 같은 벡터인데 길이만 2배 다르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성립되죠? 이 관계가 성립되니까 그거를 옮겨 쓰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아까 H세타를 구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요 H세타를 이용하면은 P세타라는 요런 그 행렬 표현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구하고 나면 그걸 이용해서 다른 변환들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은 따라가면서 읽고, R2의 기본적인 대칭 행렬의 표준 행렬은 이제 X축의 대칭일 땐 이렇고, Y축의 대칭일 땐 이렇고, 원점의 대칭일 땐 이렇고, Y고 X의 대칭일 땐 이렇습니다. 또 X가 이럴 때, 또 이럴 때, XY가 K. 이럴 때는 아까 봤듯이 이게 이제 측밀림, 쉬르 변환이라 그러는데, 측밀림 변환이에요. 이렇게 옮겨지는 거. 이렇게 옮겨지는 거. 이런 벡터들이 이렇게 밀려지면서, 요 벡터가 요 벡터가 되고, 이 벡터가 이 벡터가 되고. 자, 한 번 옮겨지고, 두 번 옮겨지고, Y축 방향으로, 이거는 이쪽 Y축 방향으로 옮겨지는 거고, 이쪽은 X축 방향으로 이 틀을 찌그러뜨려서 밀어뜨리는 거고. 아까 봤던 그 같은 개념입니다. 측밀림. 다음, 일반적으로 길이가 보존되는 성질. 그리고 X의 길이하고 T 오브 X의 길이가 같다. 같은 경우. 선형 변환인데, 이쪽 거니까 이쪽 거리로 옮겨지죠? 옮겨지면서 이게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죠. 단지 라인으로 가는 건 분명하죠. 근데 그 중에서 또 길이가 같은 경우는 특수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걸 유클리드 아이소메트리라 그래요. 아이소메트리. 아이소가 같다는 의미고, 메트리가 뭐예요? 거리라는 의미죠? 아이소메트리는 거리가 같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에서? 유클리드한 공간에서. 유클리드 공간에서 거리가 같다는 의미예요. 유클리드 아이소메트리라 그러는데, 이런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 이거는 이 내적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마실 거 좀 나가. 자, X
xy의 길이의 자승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 x 마이너스의 자승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요거 내적 구해봐요. 내적 구하면 이렇게 구해지죠. 내적 구해지면 그리고 t 오브 x, t 오브 y 각각 구해보죠. 그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요 두 개들을 비교해봐요. 같아요, 달라요? 같죠? 따라서 요러면은 요렇고 보일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내적이 같으면 그러면 길이를 보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x의 노름은 스퀘어 루트 오브 x와 x의 인너 프로덕트니까 그러니까 그 t 오브 x를 구해주면 같고 요것이 각각 아이소메트리니까 길이들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같다는 게 2번의 조건이었으니까 그것은 크기가 같아집니다. 무리랬군. 자, 어쨌든 위에 정리의 1번은 t가 길이를 보존하는 것을 한다는 의미고 2번은 내적을 보존한다는 의미예요. 내적을.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요것이 그 변환이 어떤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게 될 텐데, 자, 정사각형의 A에 대해서 A 인버스가 A 트랜스포즈인 행렬을 우리는 직교 행렬이라고 해요. 홀소거나 행렬, 직교 행렬. 자, 직교 행렬의 예가 이런 거예요. Q라는 행렬이 있죠. 요 Q의 역행렬은 이래요. 차이가 뭐예요? 이 역행렬이 바로 Q의 뭐하고 똑같아요? 트랜스포즈하고 똑같죠? Q의 트랜스포즈가 Q 인버스 어떤 행렬이 역행렬이 트랜스포즈하고 똑같다 그러면 역행렬 구하는 거는 그는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돈이 드는 일이죠. 컴퓨터에 계산을 시키면 커스트가 먹히는 일이죠. 근데 트랜스포즈 구하는 것은 컴퓨터에 커스트가 먹히나요? 안 먹히나요? 전혀 안 먹히죠? 계산이 필요해요? 행렬 A를 주었어요. 행렬 A 트랜스포즈를 구하라 그러면 컴퓨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연산이 필요하지 않죠? 그냥 행렬이 A가 주었던 행렬 성분들이 어느 배열에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A 트랜스포즈를 찍으라 그럴 때 뽑아다가 인쇄할 때 여기 찍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더하고 빼고 뭐 하는 연산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죠. 즉 뽑아다가 찍고 하는 것이니까 커스트가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메모리 용량도 필요 없고 새로 저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프린트아웃만 해주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Q 트랜스포즈를 구하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근데 역행렬 구하는 건 어때요? 이건 얘기가 다르죠. 한 50차 행렬 하나만 주고 역행렬 구하라 그래도 갖고 별거 다 해야 되죠. 더하고 빼고 어느 거를 가지고 중심으로 해야 될지 판단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한 줄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줄에 가야 되고 RREF 하나를 구하려고 그래서 연산을 하고 판단해서 또 연산하고 바꾸고 연산하고 비용이 들죠. 즉 이런 직교 행렬은 그런 연산을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굉장히 나이스한 그런 행렬이에요. 이제 왜 중요한지 이제 보여줄게요. 자, 이런 행렬들이 직교 행렬인 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A 트랜스포즈를 구해가지고서 두 개 곱하면 되죠? A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되는 걸 확인하면 이건 직교 행렬이야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서 아닌 건 직교 행렬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직교 행렬이 가는 성질들이 이렇게 있어요. 직교 행렬 전체 행렬은 직교 행렬이에요. 왜냐하면 A 인버스가 A 트랜스포즈니까 이건 그러니까 직접 해봐요. A의 트랜스포즈의 여기에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를 한번 곱해볼까?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 근데 이건 뭐예요? 이게 직교 행렬인 거 보이는 거예요.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는 이건 A의 인버스의 트랜스포즈가 되고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확인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다시 말하면 A 인버스의 A의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럼 이거는 또 뭔가? 그럼 이거는 아이덴티티의 트랜스포즈니까 이거 아이덴티티가 되죠.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은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 또 A 인버스의 트랜스포즈. 근데 A 인버스가 A의 트랜스포즈니까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 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어쨌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1번, 2번은 정말로 쉬우니까 쉽게 해보고 3번 한번 보여볼까? 직교 행렬의 곱이 직교 행렬이다. 두 개 직교 행렬의 곱도 직교 행렬이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직교 행렬의 곱의 역행렬 찾는 것도 굉장히 쉽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왜 정말 그런지 한번 봅시다. A의 인버스가 A 트랜스포즈고 B 인버스가 B 트랜스포즈라면 A, B의 인버스는 뭐예요? B 인버스, A 인버스죠? 근데 각각 B 인버스는 B 트랜스포즈고 A 인버스는 A 트랜스포즈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A, B의 트랜스포즈잖아. 즉 A, B의 인버스가 A, B의 트랜스포즈죠. 그 얘기는 뭐예요? A, B의 역행렬은 구하기가 굉장히 쉽다. 뭐로? 트랜스포즈. 두 개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즉 A, B의 인버스는 A, B의 트랜스포즈다. 따라서 A, B는 직교 행렬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직교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여기 보다시피 두 개 곱의 디터미넌트는 풀었을 수 있죠. 디터미넌트의 멀티프리커티브 성질에 의해서. 그럼 이것은 디터미넌트 오브 A는 디터미넌트 A의 트랜스포즈 디터미넌트하고 같으니까 디터미넌트 오브 A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디터미넌트 오브 A의 제곱이 디터미넌트 오브 I의 제곱 I하고 같으니까 1이죠. 그럼 어떤 스칼라 값의 제곱이 1이면 그 스칼라 값의 크기는 몇이에요? 1 또는 마이너스 2죠. 실수일 경우에. 복소수일 경우에는 또 좀 더 많지요? 그렇죠? 복소수일 경우에. 실수만 생각해. 복소수는 나중에 8장, 7장, 8장 가서 얘기해 줄게. 필수에 대해서만 먼저 공부해. 자, 행렬 A에 대해서 다음은 동시다. 직교 행렬인 거 하고 유클리드 아이소메트리, 거리 보존하는 거. 이거는 앞에서 보여줬고. 그러면 이거 두 개, 이것도 이미 앞에서 보인 거고. 그러면 A의 열 벡터들은 정규 직교 벡터이고 A의 행 벡터들도 정규 직교 벡터이다. 요거 두 개만 더해지는 거예요. 증명 어떻게 할까? A에다가 A 트랜스포즈를 곱했더니 이게 아이덴티티가 됐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이 행렬의 성분이 어떻게 표시돼? 가만히 생각해봐요. A 행렬에 이거는 A의 이게 로우고 컬럼이 되죠. A의 컬럼이 되죠. J 컬럼 이렇게 되죠. 여기는 뭐예요? A의 트랜스포즈죠. 트랜스포즈죠. 트랜스포즈니까 거꾸로 바뀌어서 이 I번째 성분이라고 하면 I번째 로우가 되죠. 이 두 개의 뭐예요? 돗 프로덕트가 되죠. 이게 아이덴티티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델타 IJ라 그러는데 이게 크로네커 델타라 그래요. IJ가 1이 같으면 1이고 IJ가 다르면 0이고 물리학에서 많이 쓰는 거죠. 즉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게 아이덴티티가 되는 소리거든요. 이 소리가 if and only if 같은 소리예요. 이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I번째 아니다. 이게 I번째하고 이게 I번째 사실 컬럼이고 이게 I번째 이게 컬럼이 돼요. 사실 트랜스포즈이기 때문에 원래는 로우인데 A 트랜스포즈의 I번째 로우잖아. 그럼 A의 I번째 컬럼이 되는 것이죠. 즉 I번째 컬럼하고 J번째 컬럼의 덧 프로덕트가 뭐가 돼? 크로네커 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IJ가 같으면 1이고 IJ가 다르면 다 0이잖아. 그러면 컬럼 벡터들이 N개 있죠? 그 컬럼 벡터들이 자기 같은 거 두 개로 하면 2개고 다른 건 다 0이 되고 이게 뭐야? 다른 벡터 두 개는 다 0. 이거죠? 같은 벡터 제곱되면 1 정규화 된 거죠? 이렇게 로우들이나 컬럼들이나 정규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꾸로 A 트랜스포즈 A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거 아이덴티티가 A의 A 트랜스포즈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같은 식으로 로우들이 정규 직교 벡터를 만들죠. 그래서 로우 벡터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직교 행렬은 이렇게 좋은 성질들을 많이 갖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람 슈미츠의 정규 직교합법을 배우게 되겠죠. 정규 직교합법이 바로 이런 정규 직교 벡터를 구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볼값 찾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직교 행렬하고 직접적으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라서 미리 여기에 정리해 준 거예요. 내적은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어요. XY의 내적은 Y 트랜스포즈 X로도 표시할 수 있죠. 내적 두 개는 Rn 벡터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있잖아요. 근데 행렬로 생각하면 하나 벡터 이렇게 놔두고 하나 벡터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벡터 곱하기 이런 벡터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우 벡터 곱하기 컬럼 벡터로. 그러니까 컬럼 벡터 두 개 갖고 시작한 거였으니까 컬럼 bek터 앞에 거 하나에다가 트랜스포즈 취해진 로우 벡터가 되죠. 곱해지는 거죠. 순서를 Y 트랜스포즈 X로 표시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X 트랜스포즈 Y로 표시할 수 있죠. 우리는 Y 트랜스포즈 X로 표시합시다. 실수 때는 똑같아요. 근데 복소수가 되면 달라져요. 복소수가 되면 이 방법 이렇게만 써야 돼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행렬 표현이면 이렇습니다. T of X가 AX라면 이렇게 되죠? 이건 이렇게 되죠? A 트랜스포즈 A가 I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식이 성립하는 것이죠. 따라서 요 A 트랜스포즈 A가 아이덴티티이면 특수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그래서 여기에 직교 행렬에 대한 특별한 이름을 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아이덴티티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뒤에서 배울 2차 형식에서는 이제 요게 아이덴티티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적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적은 특수한 경우에 A 트랜스포즈가 I가 되는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내적을 배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걸 누가 외국 사람이 만든 거야.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중학교 다닐 때 이거 뭐 실 뜨기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뭐라 그러지? 이거 스킬이라 그러나? 이렇게 실 같은 털 같은 걸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방석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렇게 내 딸도 그거 만드는데. 그래서 이게 실제 크기가 이만해요. 이거 더 커. 벽걸이야 이만한. 큰 벽걸이 1m. 외국 사람이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들었더라고. 일본 거, 한국 거, 뭐 중국 거, 인디아 거, 뭐 영국 거, 온 세계 수학.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가 바둑 두는 거를 이걸 수학하고 연계시켜서 이렇게. 지난 여름에 가서 부분에 사진을 찍어온 거예요. 자, 여기서 물어볼 것은 다음에 선형 변환에 대한 위의 이미지에 대해서 아주 평면상에 이거 이미지를 그려라. 이미지를 뭐 그려보면 돼요. 이거는 표준 행렬 구해라. 3분의 1로 줄이는 변환. 이건 뭘까? 이거 3분의 1이고 0 하면 되지. 이거 1 하고 이거 0, 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X축 강행을 3분의 1 줄이는 변환이죠? 이게 표준 행렬이죠? 그 다음에 Y축, 요거네. 그 다음에 X축도 줄이고 Y축도 3분의 1로 줄이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어렵지 않죠? 요거는 요 주소에 가서 보면은 다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고. X축이 세타의 직선에 대칭시키는 변환, 세타가 3분의 파일 때 요것에 대한 이미지를 구해라. 그럼 요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을 구한 다음에 그 표준 행렬 A를 여기다 곱해주면 이미지가 바로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X 이름과 세타에 대한 직선의 정사역적인 변환에 대해서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표준 행렬 A를 구해서 AX를 곱하면 그러면 T of X가 구해지는 거고, 직교 행렬인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다가 A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게 아이덴티티인 걸 확인하고 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고, 이거는 직교 행렬인 것 같아. 이거는 뭔가? 이거 직교 행렬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직교 행렬인지. 마찬가지로 C 트랜스포즈 C가 이게 아이덴티티인가 아닌가? 요거를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T of X를 구하고 T가 있고 X가 이렇게 있으니까 T of X는 뭐 AX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기하학적 위치. 그럼 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걸까? ABC라는 점이 X축은 변화가 하나도 없고 Y축하고 G축은 축이 바뀌고, 그리고 G축에 있던 값은 마이너스 값으로 부호가 바뀌고, G축에 있던 게 Y축으로 왔죠? Y축으로 와서 플러스 쪽에 있던 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두 번 변환을 합성 변환이야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죠? 처음에는 X축은 그대로 놔두고 Y축, G축을 바꾼 거죠? 그래서 Y축, G축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바뀌어진 G축, 그러니까 그게 Y축으로 온 축의 값을 플러스 쪽에 있던 것을 대칭 이동시켜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있구나. 합성. 자, 어쨌든 그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소리예요. 측밀림에 대해서 문제 하나를 줬어요. 측밀림은 이게 요런 아까는 이제 우리가 2차원에서 봤고 3차원에서의 박스의 측밀림은 그걸 확 밀어서 이렇게 끼우러진 상태가 된 거지. 그래요. 다음 주어진 행렬을 표준 행렬로 갖는 선형 변환에 대해서 이미지의 면적을 한번 구해보시오. 면적 어떻게 구하면 돼? 면적. 이 벡터들이 옮겨진 상태가 있으니까 그럼 그 벡터들이 만드는 부피가 될 이 도형의 부피가 될 거 아니야? 면적이든지 부피가 2차원이면 면적이고 3차원이면 부피가 될 거죠. 그 벡터들
갖고 볼륨을 구하면 되죠. 평면을 이용해서. P of X 정의할 때 선형변환인 걸 보이고. 이거 선형변환인 거 알죠? 왜 선형변환이야? 올소고날 프로젝션이죠? G축에서도 그림자를 비춰주고 Y축에서도 그림자를 비춰주고 X축만 남는 거죠. 이것과 직교함, 이것과 이것이 직교함을 확인해 보시오. 두 벡터를 여기서 벡터를 구하고 여기서 벡터를 구해서 그 두 벡터들의 내적이 0인 걸 보이면 되는 거고요. 이게 직교 행렬이 되는 걸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걸 A라고 한다면 A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이게 여기 아이덴티티가 되게끔 예를 들어 여기를 ABC라고 주고 그리고 곱해서 ABC를 만들면 되는 거고. 직교 행렬이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 행렬에 A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가 되게 AB에 대한 조건을 주면 될 거고. 이것도 재미있는 문제예요. 이것도 직교 행렬인 경우에는 U가 직교 행렬이면 이렇게 내적이 아니지. 여기는 행렬 프로덕트지. 컬럼 벡터가 있고 로우니까 컬럼 벡터가 있고 컬럼 벡터에다가 이게 컬럼 벡터에다 로우 벡터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행렬이 되지. 그 행렬들 쭉 합치면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왜 그런지 알겠죠? 행렬들이 1대부터 다 연결. 확인해봐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려우면은 한 3차 행렬 먼저 가지고 생각해서 만들면서 그대로 확장하면 돼요. 모든 직교 행렬의 고유값은 크기가 1이에요. 크기가 1. 이거 의미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내가 안 쓴 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고유값은 복소수일 수도 있지. 복소수는 크기가 1이어도 1이나 1 마이너스 1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 i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i도 있을 수 있지.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i도 있을 수 있지. 직교 행렬의 고유값은 크기가 다 1이다. 실수이건 허수이건. 즉 이렇다는 소리예요. 직교 행렬의 고유값은 요 유니트 볼 있지? 요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령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i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i일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직교 행렬이 다양하잖아. 많잖아. 각각의 행렬이 고유값을 가질 수 있잖아. 다양한 고유값들이 어디에 있을 수 있냐면 이 유니트 볼 위에 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상 선형변환의 기하학적